안녕하십니까. 최종명의 차이나 리포트입니다. 대지진으로 잘 알려진 스촨은 역사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스촨은 춘추 전국시대에는 계명이란 나라가 왕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진나라에 의해 멸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스촨의 동쪽 지방은 촉한의 영토였다가 중국의 역사에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원래 현재의 스촨 지방은 강족을 비롯해 많은 민족들이 살아오던 터전입니다. 신중국이 성립된 이후 중국 정부는 모두 동서남북으로 4곳의 영토를 하나의 성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강족과 티벳 장족과 이족의 영토를 기준으로 촉한 땅을 묶어 하나로 합친 것이 현재의 스촨인 것입니다. 소수민족의 힘을 분산시키고 정부의 통제가 용이하도록 한 것입니다. 스촨에는 옛부터 파씨족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진나라가 촉군을 설치한 이래 형성된 문화를 파촉 문화라 부릅니다. 스촨은 중원과 가까운 파촉 지방과 북쪽의 강족 자치주, 서쪽의 장족 자치주, 남쪽의 이족 자치주를 포함하는 4개의 문화를 다 아우르는 곳입니다. 스촨성 수도인 청두에는 전통적인 파촉 문화가 풍부하며 역사적으로도 그 기원이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문명인 산싱두이가 있습니다. 중국의 국보라는 팬더의 서식지로도 유명합니다. 청두의 문화거리 친타이루로 갔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밤 1시간 동안 아름다운 공연이 벌어집니다. 지금껏 중국에서 본 공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공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국시대 총나라의 이름을 딴 공연장인 슈펑야윈 입구는 화려한 빛깔의 조명으로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나오타이는 공연 분위기를 띄우려는 합주 연주입니다. 러와 구, 친과 띠로 구성된 악기들이 불고 켜고 튕기고 두드리는 소리가 중국이 아니면 듣기 힘든 소리를 내어 남다른 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베이징에서 발달한 것이 경극이라면 스촨에서는 천극이 발달했습니다. 그중 재미있는 부분만 골라 선보이는 저즈시는 일종의 토막극입니다. 사회자가 양씨 집안의 장수 이야기라고 소개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 여자 배우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송나라 시대의 양문 여장을 주제로 한 것 같습니다. 고전 이야기를 민속악기 반주와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펼치는 무대극입니다. 경극과 천극은 손이나 몸동작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극은 좀 더 기교적이고 아기자기한 반면에 천극은 정통극에 가까울 정도로 웅장하고 화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더 대중화된 천극도 있습니다. 고개나 쿵푸의 동작을 곁들여 재창조한 공연도 있는데 정통 무더극에 비해 훨씬 재미있습니다. 기본기를 잃지 않으면서도 붕붕 날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코믹하면서도 다이나믹한 한판의 무대라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이어서 두 줄 현악기인 후친의 독주입니다. 후친은 서역지방에서 중원지방으로 전해온 악기인데 지금은 한족화된 전통악기로 취급됩니다. 후친은 두 줄 현악기의 통칭이며 중음을 내는 중후, 고음을 내며 경극에서 많이 사용하는 찡후, 광둥지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까오후, 송나라 이래 북방지역에서 사용해온 얼후, 동북지방에서 유래해 전해온 반후 등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손으로 인형을 조종하는 꼭두각시 노름 무어우시입니다. 짱토우, 즉 나무 막대를 가지고 조종한다고 해서 짱토우 무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 하는데 쓰촨 지방 특유의 유머가 접목돼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관객을 향해 입맞춤도 하니 박수소리 환호성이 절로 나옵니다. 퇴장하는 뒤태 역시 여성스럽고 교태가 환상적입니다. 갑자기 무대 조명이 꺼졌습니다. 손으로 하는 그림자 놀이 쇼잉 씨가 시작됐습니다. 그림자 놀이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사람 손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종이 인형으로 하는 쯔잉 씨도 있고 가죽 인형으로 하는 피잉 씨도 그림자 놀이의 일종입니다. 새가 사람의 입을 쪼고 날갯짓을 하고 거위도 나타나고 강아지가 멍멍 짖기도 합니다. 최고의 히트는 올빼미인데 올빼미의 눈이 등장하자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집니다. 다시 새가 나타나 머리를 쪼더니 두 마리의 새가 서로 사랑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슬금슬금 말이 나타나는데 점점 빨리 움직이더니 마구 달리기도 합니다. 환하게 불이 켜지자 무대 앞으로 등장하는 연기자의 두 손이 너무나도 부드러워 보입니다. 고음을 내뿜는 악기인 나즈 독주입니다. 나즈는 랄랄이라고도 부르고 소나라고도 하는 태평서와 같은 악기의 통칭입니다. 구슬프게도 울고 화들짝거리며 날아오르는 새처럼 울기도 합니다. 혼신의 힘으로 고음을 아주 절묘하게 내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후반부입니다. 갑자기 태평소 대신에 손에 감춰두고 있던 작은 나주로부터 나는 소리인데 때로는 사람 목소리가 그냥 터져나오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나즈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연주하는 것을 카시라 부릅니다. 쓰촨 서북지방에서 전래되어 오던 연주였는데 사라졌다가 슈펑 야윈이 다시 발굴해 발전시킨 것이라 합니다. (2부에서는) 쓰촨을 대표하는 공연인 곤등과 변검을 함께 관람합니다. 어릿광대 무대극인 곤등은 흔들리는 촛불을 머리에 얹고 어리광과 묘기를 섞어 연기하는 무대극입니다.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해왔고 쓰촨의 독보적인 절기이기도 합니다. 어릿광대로 분장한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인 피진이 도박에 연연하는 것을 알게 된 부인이 화를 내며 버릇을 고치려 합니다. 머리 위에 촛불이 있는 사발을 올리고 나무 걸상을 오르내리라고 벌을 줍니다. 이 벌이 바로 곤등이라는 묘기로 둔갑한 것입니다. 이어서 머리 위에 있는 촛불을 끄라고 합니다. 남편이 훅 불어서 촛불을 끄지만 뒤에 있던 부인이 다시 불을 붙입니다. 이를 눈치챈 남편과 부인이 말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사발 위에 있는 촛불을 가지고 어릿광대 놀이를 펼치는 곤등, 쓰촨에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변할 변자의 뺨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 변검을 보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TV나 영화, 드라마에서도 본 적이 있으며 베이징의 라오스 차관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니 저는 10번도 넘게 봤습니다. 그런데 쓰촨에서 직접 보니 그 격이 다릅니다. 우선 등장하는 배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저 한 명이 연기하는 것을 봤을 뿐입니다. 무대 의상에서부터 음악의 스케일도 다릅니다. 더욱 세련된 동작과 다양한 기술이 선보이는데 그야말로 원조의 맛이 납니다. 깃발을 든 사람들에 이어 가면을 쓴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변검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토화를 선보입니다. 변검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토화는 입에서 불을 뿜어내는 기술입니다. 변검이 무대극에서 선을 보인 것은 청나라 걸륭제 시대라고 합니다. 당시 쓰촨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새해맞이 축제에서 선보이기 시작한 것이 유래라고 합니다.
20세기에 이르러 보다 그 기술이 세련되기 시작해서 천극을 대표하는 공연 레퍼토리가 된 것입니다. 이 표정 변화의 무기는 10가지 이상 되는 홍, 류, 란, 황, 헤이, 바이, 즈, 화로 변하는 리앰프라 할 수 있습니다. 변검 기술을 전수하는 데는 매우 엄격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에게는 전수하되 여자에게는 전수하지 않고, 내부인에 전수하되 외부인에 전수하지 않고, 장자에게 전수하되 서자에게 전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원칙이 많이 바뀌어서 변검을 시연하는 여자 배우도 있고 한국 사람도 가끔 시연한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연속으로 얼굴이 팍팍팍 띵띵띵 하면서 바뀌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배트맨처럼 반만 얼굴을 가린 가면을 쓰고 있던 배우의 진짜 얼굴이 나타나자 또 박수가 쏟아집니다. 어느 평론가가 변검의 가면에 대해 평하길 미와 추의 모순이 통일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그만큼 변검이 보여주는 예술적 감동이 크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회자가 다음에 다시 찾아오길 바란다는 인사말과 함께 공연이 끝납니다. 청두 시내에는 세계 최대의 팬더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로 국보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 행동이 귀여워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슝마오 따따오의 예토우산 자락에는 세계에서 가장 넓고 큰 팬더 동물원이면서 번식 연구 기지인 곳이 있습니다. 팬더는 보통 슝마오라 부르는데 다른 종류와는 구분을 위해 따슝마오를 자이언트 팬더, 몸 빛깔이 붉은 샤오슝마오를 레드 팬더로 구분합니다. 동물원 안으로 들어서면 먼저 레드 팬더를 만나게 됩니다. 다람쥐보다는 덩치가 크지만 보통 상상한 팬더와 비해 몸짓도 작고 하는 짓도 빠르고 귀엽습니다. 털도 붉은 빛과 갈색 빛이 서로 엉켜있고 코와 눈썹, 귀도 앞부분만 하얀 것이 정말 깜찍하게 생겼습니다. 팬더는 해발 2000m 이상의 고원에서 서식하며 대나무와 조리대만 먹고 사는 동물이라 양육과 번식이 아주 까다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천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이 온통 대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리대는 온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역시 최고의 인기는 자이언트 팬더입니다. 사육사들이 먹이도 주고 운동도 시킵니다. 팬더는 늘 잠만 자고 먹을 때만 겨우 움직입니다. 심지어 하루에 14시간을 먹기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먹는 양이 하루에 12kg에서 많게는 38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생태공원에서는 여름방학이면 아이들에게 야영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합니다. 물론 비용을 내야 하지만 귀여운 팬더를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일 듯 합니다. 청두에서 동북쪽으로 버스를 타고 1시간가량 가면 작은 도시 광한시가 나옵니다. 이곳에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지인 산싱뚜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1930년대 처음 세상에 알려졌지만 1980년대에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발굴을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거의 5000년 이전 중국 역사로 보면 하나라 다음인 상나라 시대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는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4대 문명 발상지인 황하 문명의 교집합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으니 중국 학자들도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 총나라 문명 속에 포함시켜 곧 촉문명이라고 부릅니다.
부리부리한 눈매의 청동 가면이 인상적입니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가면들이 많습니다. 아주 크고 섬세한 청동 신수가 보입니다. 이렇게 큰 청동나무가 설마 유물일까 궁금했는데 원래 40cm에 약간 못 미치는 크기를 모형으로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두 손의 동작이 아주 멋진 청동 잎 인상이 보이고 금으로 만든 가면들도 있습니다. 태양 숭배를 한 흔적이 엿보이는 청동으로 만든 바퀴도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참으로 예술적으로 만든 옥기 및 석기, 품격 있는 청동검, 도자기에다가 상아, 조개, 금으로 만든 유물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크고 작은 사람의 머리 모양 동상은 물론 동으로 만든 새나 사슴들의 동물들까지 그야말로 이전에는 본 적이 없던 새로운 문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계가 뒤죽박죽인 듯 합니다. 심지어 외계인이 와서 만든 문명일지 모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싱두이에는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5000년 전에 형성된 문명인데 기존 중원 문명과는 도대체 비슷한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청동기 어디에도 단 한 글자의 문자도 남기지 않았으니 정말 불가사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출토된 사람의 모습도 코가 높고 눈도 깊으면서도 안구가 돌출되어 있으며 넓은 입과 큰 귀는 중국인과 전혀 닮지 않은 외국인의 형상입니다. 중국 학자들은 다른 대륙에서 온 잡종 문명일지 모른다고도 합니다. 이 문명은 약 1500년간 존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진 이유도 수수께끼입니다. 이 지방 북쪽에는 두 개의 강이 성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데 홍수로 인해 사라졌다는 가설과 유적지에서 발견된 도구들이 불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전쟁으로 인해 멸망했다는 가설, 별다른 증거는 없지만 다른 곳으로 천도했을 것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출토된 청동기 중 생활용품이 전혀 없다는 점도 이상합니다. 청동 조각상이나 금장 등은 마야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과 아주 비슷해 어쩌면 세계 종교 성지의 중심이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한답니다. 5000여 개에 이르는 바다 쪽에는 인도양에서 온 것으로 판정됐으며 성지 순례를 온 사람들이 가져온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60여 개의 상아는 학자들 사이에서 외래에서 온 것인지 본래부터 이곳에서 있던 것인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의 금장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새겨진 물고기나 화살촉 같은 도안이 문자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지 80여 년, 수차례에 걸친 대규모 발굴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그 비밀은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차이나 리포트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